제주 4.3 강연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쩌면 제가 강의를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학살이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강의를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 와서 그냥 그날 밤부터 이제 펑펑 이제 알아 누워서 아, 왜 이렇게 몸이 안 낫지? 막 링거도 맞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안 낫지 하다가 지금 이제 솔직히 들어오기 전에 느꼈던 건 저는 이제 기억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해서 증언을 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청춘이 그분의 삶이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픈 상태로 하는 게 내가 오늘 강연에 대한 나의 책임이 아닐까? 좀 그런 마음입니다. 제주 4.3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건이 좀 복잡해요. 직접적 계기는 해방되고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3.1절 기념식을 하게 됩니다. 해방되고 얼마 안 돼서 막 이렇게 기분 좋게 모였는데 관덕정 광장 일대 지역을 행진을 하고 있었던 민중들을 대상으로 발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약간 특이한 사건이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요. 일단은 맨 처음에 김학영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학영관 한 명이 지나가다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발구로 친 거예요. 근데 이제 채워놓고도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눈앞에서 보면서. 그래서 너 뭐야? 라고 하면서 막 달려들어요. 경찰이 이제 당황한 거죠. 그래서 더 막 말을 몰면서 도망가죠. 사과를 하면 됐을 것을. 막 도망가니까 이제 민중들이 화가 난 겁니다. 우르르 막 달려들게 되니까 그날 이제 경찰이 어디로 도망갔겠어요? 경찰서로 도망갔겠죠. 근데 그쪽 경찰서에서 발포를 하게 됩니다. 발포를 하게 돼서 이제 한 6명 정도가 죽게 되는데 이 시신들을 보게 되면 다 뒤에서 맞았어요. 뒤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총을 쏘기 전에 공포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포탄을 쐈을 때 사람이 죽지 않고 소리가 났으니까 놀래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는 건데 그걸 갖다 사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리한 대응이죠. 누가 봐도 무리한 대응이에요. 무리한 대응이 일어났었을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유감을 표명한다 하면서 사실은 민심을 수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기 시작해요. 너무 화가 나서 제주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3월 10일 날 총파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일부 경찰들은 그날 경찰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안 나오고 이런 것 통해서 동조를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또 강경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총파업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체포해서 고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갈등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면서 오히려 경찰국장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청장일 수 있겠죠. 조병옥 그 당시 경무국장이 제주도를 방문해서 제주도민들은 사상적으로 불온하니 건국의 저해가 된다면 쓸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막 하는 거예요. 또 그 당시 경무부 최경진 차장의 브리핑을 따르면 원래 제주도 주민의 90%가 좌익 색채를 띠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인 거죠,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누적되다가 1948년 이제 소위 말하는 4월 3일 날 이런 어떤 민중과 반대편에서의 어떤 그런 경찰과의 갈등 속에서 제주도에 있었던 소수의 좌익 무장대가 이걸 기화로 정치적 전복을 꿈꾸게 된 거죠. 4월 3일 날 23개의 경찰서 중에서 12개의 경찰서를 좌익 무장대가 공격을 하면서 4.3이 시작이 됩니다. 누가 봐도 이 사건은 과정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사회적 흐름 자체가 점점 분단이 되고 공산주의 쪽이 더 잘 나가고 이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미군정이 결국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가혹하게 진압을 해라 라고 하면서 48년 11월 달부터 계엄령이 터지게 되고요. 본격적으로 한 12월부터 그 다음에 한 2, 3월까지가 집중적인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옛날 대학을 다닐 때 교수님이 제주 4.3 얘기를 하시면서 했던 말이 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용환아, 네가 가서 볼 수 있는 제주의 모든 관광지에 시체가 널려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제주도 인구는 30만 명. 그중에 약 추정컨대 2만에서 6만 명 정도가 학살을 당했다라고 할 수 있고 나중에 조사를 통해서 나온 보고서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대강 추산치가 2만 8천에서 3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나옵니다. 제주 도민의 10분의 1이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 죽었느냐가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 죽었는데 그 3만 명 중에서 대강 추산했었을 때 약 절반 정도, 그러니까 15,000명 정도가 노약자, 여성, 어린이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도 끔찍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죽은 사람의 절반이 여성, 노인, 어린이, 약한 사람들. 사실 이게
전쟁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보통 전쟁이라는 건 성인 남성들 간의 싸움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 과정 속에서 학살극이 일어나면 주로 포로들을 학살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평범한 여성 그리고 어떤 싸울 능력이 없는 노인 그리고 아무리 전쟁 중이더라도 뛰어다니는 애기 보면 안 웃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애까지 죽였다는 게 되게 이상한 사건이에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좌우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해방이 되고 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두고 자기가 믿는 이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고 토론하고 소통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집회를 열고 무장 총기를 갖고 가서 혹은 무기를 들고 가서 상대 진영에 가서 막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사실 해방 때부터 46년, 그 1년간 굉장히 심각한 서로 증오의 탑을 쌓았기 때문에 작은 사건 혹은 쉽게 이렇게 덮을 수 있는 사건도 확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좀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 제가 되게 이상했던 게 경찰의 태도였었어요. 왜냐면 아니 이게 위로 공포탄만 발사해도 사람이라는 게 당연히 도망가게 되잖아요. 근데 굳이 도망가는 사람들을 등에서 발포했다? 또 같은 날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 이건 조금 덜 알려진 사건인데 그날 그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막 병원으로 이렇게 실려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병원에 다 전혀 다른 이유로 입원했었던 경찰이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찰에 친구가 와가지고 문병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 막 시신이라든지 어떤 다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막 흥분해서 나와서 지나가는 행위 2명을 쏴서 다치게 만들어요. 황당하죠. 되게 이상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이게 연구를 하다 보면 너무 잔혹하다, 끔찍하다 하다가 결국 원인을 탐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때 경찰들은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했는가? 이유는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째는 전국적으로 좌우 갈등이 되게 심했다고 그랬었잖아요. 이 당시에는 제주도민 출신의 경찰력이 되게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3.1 사건 이후에 점점 갈등이 심해지니까 당연히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못해서 경찰들이 넘어오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제주도에 오기 전에 한 1년 정도 이 심각한 좌우 갈등을 다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진압해! 하면 막 진압의 선두주자에 서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짓밟고 이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민하겠어요? 안 예민하겠어요? 예민하죠. 여기 또 하나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경찰이다 하면 그냥 사실은 총을 들고 몽둥이를 든다고 이게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 있었던 대부분의 경찰들, 상당수의 경찰들이 일제시대 때 경찰들이 많았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동네에서 얘가 일제시대 때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으면 당연히 그런 어떤 일제시대 때의 친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정리가 돼야 되죠. 근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경찰이라고 와서 순경이라고 와가지고 막 명령을 하고 탄압을 하고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죠.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의 저항은 더 세질 수밖에 없죠. 이런 어떤 눌렸던 울분이 막 쏟아져 나올 때 그거를 사실은 좀 잘 달래고 수습해야 될 경찰이 도덕적 권위가 없었다라는 거고 도덕적 권위가 없으니까 더 센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더 센 저항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세게 찍어 누르게 되는 거죠.